자, 그럼 이번에는 레드 유니콘 세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드 유니콘이라는 건 차이나 유니콘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니콘 이게 뿔 하나 달린 그쵸? 그래서 전설 막, 속에 예,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우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환상적인 성장을 한다. 예, 근데 단 이익은 조금 나중에 낼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장을 빨리 하는 대신에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한 예. 6년 전에 테크크런치라는 어떤 미디어에서 유니콘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PC 인터넷 시대보다 모바일 인터넷 오면서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확 달라졌죠. 10배 이상 빨라졌어요. 우리가 PC 시대만 돼도 도서관을 갔습니다. 모바일 시대 오면 도서관 안 가요. 이제는 차들이 나한테 오고 우버, 카카오 택시 어디든 뭐든 이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제2의 지능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손다리가 되고 나의 6번째 감각기관이 됐는데 근데 이 핸드폰에 아까 말씀드린 이 핸드폰에 하나의 카테고리에 앱이 몇 개 있냐 이거죠. 네이버 같은 앱이 하나 또 있으세요? 다음 앱 꼭 깔으셨습니까? 보통 뭐 깐다 하더라도 하나를 그렇죠. 주로 네이버죠. 하나. 네. 톡은 카카오톡 쓰고. 근데 우리나라엔 좀 이렇게 핀테크가 잘 안 돼 있는데 사실은 토스 요즘 잘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중국 가면 하나가 더 있죠. 알리페이. 알리페이. 알리페이 없이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 지로도 못 내요. 물값도 못 내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알리페이. 딴 거 중국에도 공상은행이나 이런 국영기업들에서 그런 페이를 다 출시를 했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유는 모바일 유저한테는 앱이 하나만 필요해요. 예, 많아봐야 2개. 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 비교하려고 하나 정도 했지 메인은 하나입니다. 예, 페이스북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지 않아요. 예,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카테고리의 킹이 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석유 시대에 이렇지 않았어요. 후발주자 돼요. 저쪽에서 생산하면 나도 가서 백골구 가서 저쪽에서 해양 시추하면 돼. 그리고 저기서 자동차 생산하면 난 똑같이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 현대차, 그죠? 예, 그렇죠. 그 혼다나 이런데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따라. 패스트 팔로우가 먹히는 시대가 과거의 제조의 시대였으면 이 데이터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모바일로 가는 모바일의 시대에서는 패스트 팔로워는 그냥 토탈 루저. 3등한테 돌아가는 부가가치라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투자받은 거 다 반납하고 그냥 제2의 창업을 하거나 샐러리맨이 돼야 돼요. 네,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1등이 7할 8할을 먹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너 1등해 하지. 너 천천히 이익 내면서 3등도 괜찮으니까 한번 천천히 가봐. 우리 회사인데 이익을 내야지. 그래서 10년이 걸리면 뭐 합니까? 10년 후에 자기는 10등이 돼 있으면 영영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1등을 해야 돼. 압도적인 1등이 돼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지배해야 되는 그 앱 생태계, 그 모바일 생태계를 위해서 유니콘이 사실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6년 동안 유니콘의 전 세계 개수가 1조 원 넘는 이제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을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47개에서 지금 450개 정도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6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00 몇십 개 되는 유니콘 개수 중에 역시나 미국이 200개. 200 몇 개 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170개가 넘습니다. 둘이 합치면 370개.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역시나 전 세계 GDP도 중국,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죠. 유니콘은 더 심한 거예요. 그냥 미국, 중국이 90%를 먹는 거예요. 한국은 몇 개나 돼요? 한국 한 8개 됩니다. 8개. 꽤 많은 겁니다. 딴 나라, 유럽 나라에 비하면 우리 GDP 대비 한국은 세계에서 사실은 미국, 중국, 인도, 한국 거의 뭐 4번째, 5번째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뭐 베트남 같은 데는 하나, 뭐 동남아에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랩 있는 싱가포르.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174개라는 게 저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유니콘이 174개면은 정말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유니콘의 특성은 뭐냐면 소비자를 지향해요. 기술 유니콘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유니콘은 기술 유니콘이 많아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렇죠. 막 뭐 해서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하고 이렇게 1조, 2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회사가 10조 되기 전에 나스닥 상장하기 전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 낼름낼름 이 회사를 1조 원, 2조 원에 인수합니다. 중국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도 기술은 미국 기술이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술의 중국이라고 얘기하진 잘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기술이 많이 뛰어나서 화웨이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 견제받고 기술의 유니콘은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예. 글로벌 페이턴트의 문제도 있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하냐 등등 해서 제가 볼 땐 되게 의미 있는 회사는 DJI 드론 1등 하고 있는 회사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런 회사 꼽을 수 있는데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인의 전통의 소비 습관을 단숨에 도약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모바일 소비 습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한 80%의 소비자는 근대화된 유통 채널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장터에서 좌판 깔아놓은 거에서 이렇게 보고 재래시장에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농약, 저거 비료는 제대로 저게 지금 안전한가? 감이 안 오잖아요. 바로 도약형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커머스를 통한 신선 제품 배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월마트 같은 이마트 같은 그런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도약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변화상. 한국에서 마켓컬리인데 사실 마켓컬리가 우리는 이마트를 쓰다가 가기 귀찮으니까 그걸 써 이건데 그렇죠. 여기 그냥 5일장에서 바로 마켓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가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중국은 지금 현재 중간 단계, 뭐 유통이든 기술이든 그냥 바로 그 윗 단계로 맞습니다. 바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기존 산업의 어떤 그 뭐라고 진입장벽,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걸 확 없애버리니까.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역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였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그 신흥 부자들, 신흥 기업가들이 자기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네요. 작년 19차 당대 때 저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 걸 쓰고 그때 그게 인민일보에도 실리고 그랬었는데 제 이름으로.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저거 너무 도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뒷담화도 좀 많았어요. 오히려 30대 막 한창 일하는 젊은 세력들이 어떤 친구 울면서 그걸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이네. 그건 거의 좀 종교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오싹하다. 그 정도로 근데 그걸 웃기게 약간 트위터 하듯이 위챗 웨이보 이런 데다가 자기가 그 19차 당대 때 시 주석이 3시간 30분 동안 발언하는 거를 막 이렇게 말씀 받아전처럼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와이프가 사진을 뒤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올리면서 자기 코멘트 한 줄 남기는 게 유행이었어요. 충성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거의 문화 대혁명이에요. 세대 전부. 나름 근데 이거는 뭐 막 사상 검증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안 해요. 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권에 딱 맞는 내가 적합한 인재야. 나한테 힘이 주어지고 있어.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무서워질 거예요. 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 경제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수 브랜드 선호 현상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완전 헤게모니 장악하고 있는 8090이 자국 브랜드를 키운다. 이 브랜드가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우리가 안 살이란 보장 없어요. 지금 마라탕 전국을 지금 마라한 맛이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중화 문화가 스필오버 될 것이다라고 저는 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레드 유니콘 빨간 어떤 그 데이터 플랫폼 유니콘 기업들이 엄청난 효율성, 엄청난 학습, 엄청나게 편리함을 무기로 또 엄청난 자본력 무기로 막말로 한국의 배달의 민족은 지금 1조 원 언저리인가 간 넘었나 한 그 정도입니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는 40조 원 넘어요. 일단 뭐 인구 수부 그러니까 고객의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냥 막말로 세계에서 제일 큰 온디맨드 회사가 메이트한 디엠핑이고 그 회사가
이젠 영업이익을 냅니다. 우리는 유니콘 하면은 이익을 계속 못 내겠네. 그쵸. 위워크 이익 낼 생각 없어서 지금 상장도 안 되잖아요. 소뱅이 뭐 소프트뱅크가 인수한다 만다 뭐 누가 살려준다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유니콘 경영자보다도 중국의 레드 유니콘의 경영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에요. 더 상인스럽습니다. 진짜 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그 은연중에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그 알리바바도 이익을 내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더 커질 지금 메이트한디핑 좋은 사례지만 분기 실적 이익을 냈습니다. 내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 생각해요. 유니콘이 뭐 그냥 성장만 하다가 그냥 다 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보통 기업 가치에 거품이 낀 거 아니냐 네. 이 네. 시각으로 보는 분도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데이터 플랫폼 기업한테 기업 가치를 엄청 높이 쳐줘요. 카카오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3.5배입니다. 삼성전자 1배. 사실 현대차는 그것도 안 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나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3배, 4배 높은 기업이에요. 알리바바는 무려 8배에 달합니다. 네. 근데 뭐 알리바바는 카카오보다 빠르게 성장하니까 이익도 내고 더 많이 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가 넘어오면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으로서 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해외 시장을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예. 중국 시장만 먹어도 맞습니다. 중국인들의 중국의 엘리트들의 생각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좀 에고센트릭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국이 세계라고 생각해요. 중화 사상. 그래서 가운데 중자 쓰는 중심에 있으니까 변방을 내가 왜 아직 알리바바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중국을 다 못 먹었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아까 얘기하신 게 중국 전체 시장 가운데 한 20%밖에 지금 네. 혁신이 안 네, 됐다는 안 됐어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신선 제품 배송에도 들어가고 이제 의류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에서 해산물 조리해서 파는 음식점 레스토랑 제일 큰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구매자로 제일 많은 랍스터와 킹크랩을 구매해서 보잉기에 개조해서 그걸 캐나다 앞바다에서 매주 항공기로 공수를 해서 중국의 그 허마셴셩이라는 신선 제품 배송하는 그 이마트 같은 매장에서 이거를 거기서 배송도 해주지만 랍스터 킹크랩을 그 자리에서 쪄서 데쳐서 해줘요. 이거 매출액이 작년에 한 6천억 나왔어요. 네. 그만큼 많은 이 킹크랩들이 이제 도살당한 건데 씨를 말리는 거죠.